이란과의 전쟁 종식 기대감 속에서 급반등을 이루어냈었던 직전 미증시입니다. 그만큼 이 중동 리스크에 시장이 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느껴지는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어떤 주요 헤드라인들 살펴볼 수 있을지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반전을 꾀해낼 수 있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과 CBS와의 인터뷰 관련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였죠. 지금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이 처음 기대했었던 4주 내지 그 5주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종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비추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직접 좀 쥐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미증시가 낙폭을 축소하고 상승 반전에 나서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 뒤에 또 추가적으로 나온 인터뷰 발언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의 정책 워크숍에서 연설이 좀 이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적으로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해왔습니다. 우선 이란과의 이 군사 행동은 단기적인 소동일 뿐이다 라면서 장기전 우려를 좀 일축시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의 결정적인 패배 전까지는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지를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들려온 소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연설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이 또 예정되어 있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추가로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이 부분 추가적인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끝난 뒤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HPE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AI 서버, 슈퍼컴퓨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대리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서버가 얼마나 또 강력한지를 보여줬었던 터라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었죠. 이에 준하는 실적을 보였어야 됐는데 우선 EPS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매출액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들도 한번 짚어보면 네트워킹 부문에서 지난해 실적 발표를 통해서 150%의 성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에 준하는 성적을 보여줬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전년 대비 151%의 상승이라는 점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시간 내에서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최초로 코스닥의 액티브 ETF가 오늘 또 상장할 예정입니다. 연초부터 이 패시브 ETF에 10조가량의 자금들이 쏠려왔었던 터라 시장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모습인데 우선 타임 운용사와 이 삼성 운용사의 전략이 방향성이 다소 다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현재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타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장비 등등의 시총 상위단 종목들로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꾸려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수익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발굴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의 예상치들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되는가가 될 것 같은데 이 코스닥 액티브 ETF의 신규 자금들이 쏠리게 된다면 이제 개별 종목들의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되는지 운용사를 막론하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좀 연이어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기업들이 무려 이 최근 반년 기준으로 벌써 6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또 장이 끝난 이후에 자사주 소각 소식을 전해온 기업들이 있었는데 롯데지주, AP시스템, 아모레퍼시픽, 대덕까지도 자사주 소각 관련한 공시를 장이 끝난 이후에 내놓은 모습입니다. 이런 주주환원 정책 강화의 움직임이 실제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이어질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최근에 이 변동 장세에서 외국인들이 지수 자체는 덜어냈지만 주주환원 정책 밸류업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금융주들을 담아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대덕도 이런 자사주 공시와 함께 정규장에서는 약세를 보였지만 넥스트마켓에서는 큰 폭의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개장 이후의 움직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신중호 센터장님과 함께 마켓 링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전 전략들 챙겨보기에 앞서서 주요 지표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코스피 야간 선물이 장중한때 8% 상한가의 움직임도 보였었지만 현재 소폭 7%대 상승으로 그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ADR도 장중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국내 증시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갈지 기대가 되고요. 자, 다음은 중요한 이 유가 지표들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이 원유 선물이 $100를 넘어서는 강한 급등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란과의 전쟁 종식 기대감 속에서 오늘은 6%대 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브렌트 선물 역시나 $100를 다시 한번 하회하는 움직임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개장 전 국내 증시 어떤 전략들을 또 챙겨볼 수 있을지 신중호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하루 새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다양한 소식들이 간밤 많이 들려왔습니다. 네. 우선 미증시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 가능성을 좀 시사했었던 게 상승 반전에 큰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예. 이제 미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일단 다행히 이제 장 초반에 저도 이제 보고 있었는데 급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또 오늘 또 그 급락의 여파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하겠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급반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거의 완료됐다. 예상했던 3, 4주보다는 조금은 짧아졌다. 이란이 사실 영해, 영공, 영토 내의 군사 시설이 모두 파괴되었고 거기다가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중요한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직 근데 재개되지는 않았는데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재개될 거고 여기를 이제 미군이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짜 현실화된다 그러면 유가는 더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장중에 $100를 넘어섰지만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85. 이렇게까지 급등락을 보이는 건 저도 간만인데 어쨌든 이런 변동성 속에서 S&P 500 지수도 유의미한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을 지켜내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변동성 자체가 남아있다라는 그 자체의 시장은 약간은 이 텐션, 긴장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긴 하지만 또 어느새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란의 어떤 그 확전 의사가 조금은 좀 누그러뜨려졌는지, 실제 이런 어떤 휴전으로 가는 방향새가 잡혀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통제권을 정말 미국이 가져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란 측에서 아직 들려오는 소식이 없었다라는 건 여전히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열어두고 시장을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언급 주신 것처럼 유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보였고 사실 전쟁 발발 이전과 비교해서 본다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가의 변동성을 저희가 좀 어느 정도로 열어둬야 될까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아침에도 $20 이상이 이제 증폭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좀 이제 이벤트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부터 말씀드리면 이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어떻게 보면 미국을 이란의 어떤 중동의 리스크에 좀 끌어들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이 이 3월 말까지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면 의회가 이제 이스라엘법에 의하면 해산을 합니다. 해산을 하면 조기 선거를 하는데 6, 7월 중에 조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의회가 해산이 되게 되면 총리직을 잃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좀 감옥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연정을 통해서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쪽이 이 초정통파와 강경 우파들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안에 어떤 또 이 강경파의 움직임이 나타날지는 유가의 변수로 나타날 수 있다. 거꾸로 이스라엘에서 뭔가 예산안이 통과했다 그러면 중동발 리스크는 조금은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이벤트 이스라엘까지 한번 챙겨봐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 그래도 이 뉴스 플로우긴 한데 이란의 외무차관이 휴전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과 접촉을 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게 어제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특히 이제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1월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되면서 이 베네수엘라라든지 더불어서 이란, 러시아의 원유를 국제 시세보다 싸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나라들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보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런 어떤 원유 수입에 안정적이고 시세보다 싼 가격의 원유 수입이 끊기거나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그 전인대 이후에 현실화된 성장률로 인해서 중국이 이 목표를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 이란의 어떤 그 대화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중국이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일단 이 미국 사이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것을 누구보다 원치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란도 중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지, 그리고 이란의 그 예산이 통과되는지가 어떤 유가의 장기 안정화의 주요 분수령의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의 내부 이 예산안이 통과되는지 여부도 봐야겠고요. 중국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지 이 부분도 한번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보면 중국의 CPI가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는 한편 미국의 CPI도 발표 대기 중에 있거든요. 2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좀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연준에서는 또 어떤 대응 카드들을 마련하고 있을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유가의 급등 이후에 우리가 조금은 기다리거나 대비해야 되는 거는 순차적으로 오는 물가의 압박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일시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유가의 변동성마저 높아졌느냐, 이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사실 이란발 유가 폭등 전에도 물가는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었어요. 12월에 나왔었던 PCE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3%의 약간은 다소 높은 어떤 수준의 물가가 나왔고, 최근에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ISM 제조업 내에서의 프라이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지표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물가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유가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아마도 후행적으로 4월에 나오는 물가 지표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껄끄러운 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란발 유가의 폭등 이전에 물가가 높아졌었던 부분이 다름 아닌 이 내구재 쪽이거든요. 근데 내구재 쪽에 왜 올라왔느냐 보면 한마디로 칩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칩플레이션, 이 반도체 칩이 비싸지면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신차 만들기가 어려워지니까 비싸지니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 보시면 너무 비싸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내구재가 올라가면서 이 칩플레이션이 조금 고민이었는데, 지금 유가를 만약에 다행히도 유가가 이제 $85, $70, $60까지 떨어지는 모습이게 되면 이제 물가는 어디에서 높아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이 미국에서는 분석이 들어갈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들여다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칩플레이션은 우리한테는 조금은 껄끄러운 대상일 수 있는 거죠. 칩플레이션이 통제된다라는 거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거나 공급이 증가해야 된다는 이슈로 나오기 때문에
이 메모리 2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의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고, 그리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아직도 잡히지 않은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돼요. 상원에서. 그래야 인준하고 2026년 5월 15일부터 차기 연준 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성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대차대조표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줄일 것이냐, 무엇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어떤 지표를 볼 것이냐 했을 때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FOMC는 연준의 독립적이다. 그러면 지표를 보면서 객관화된 데이터를 보면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물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월 말 내진 4월 초에 인사청문회가 열렸을 때 조금은 연준의 입장이 좀 매파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 유가가 진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 물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될지 이 부분을 면밀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유가야 물론 오늘장에서야 하락을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지금 그리고 환율 역시나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기도 했고요. 한국 증시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네.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전환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외국인들은 사실 올해 들어서 계속 셀코리아를 하고, 물론 이제 셀코리아가 장기적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걸 셀코리아라고 했을 때는 그렇진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연초 이후에 지금 뭐 거의 40조 가까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4,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조금은 팔았어요. 이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에 의한 차익 실현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가 조금 우리가 지금 5,100, 경우에 따라서는 5,000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20% 이상이 낙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잠잠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좀 기대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유의 시크리컬, 즉 사이클적인 측면에 대한 매도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 증가율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수출 증가율이 1월보다는 2월이 물론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1월에는 전년 대비 33%의 증가율, 2월에는 27%로 좀 둔화됐어요. 근데 그 안에 반도체가 사실은 40%거든요. 수출의 점유율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데 아직은 160%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 반도체 증가율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도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지금 2월에 반도체 수출 금액이 250억 달러인데 이게 계속 유지되더라도 증가율은 계속 하락해요. 근데 이 증가율이 하락한다는 게, 아니 금액은 높아지잖아 하지만 사실은 증가율의 함수가 밸류에이션이고 수급의 모멘텀이라고 봤을 때는 외국인은 이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지 않느냐. 더불어서 AI와 관련된 캐펙스 증가율이 2분기에 피크아웃하는 부분들을 먼저 반영을 하는 거죠. 자, 반도체 증가율은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의 증가율에 맞춰서 올라왔는데 2분기에 정점 찍고 내려가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구간이고 이 이후에는 둔화된다라는 방향성인 거죠. 그리고 앞서 치플레이션 왜 얘기했냐면, 자,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더 투자하면 되잖아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더 투자하려면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OCF, 즉 영업현금 흐름 대비 캐펙스 비율이 70% 넘어가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이, 자, 유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치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당히 코스트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가마저 올라오니까 캐펙스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아니면 지금 나온 캐펙스보다 더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외국인들이 단기에는, 분기 안에는 좀 돌아올 가능성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한 가지 우리가 이벤트 챙겨봐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어쩌면 미국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슈가 3월 말 4월 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3월에서 4월에 나오는 이벤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지진 이후에는 여진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좀 복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센터장님께서는 추가 하방도 염두를 하고 계실까요? 언제든지 뭐 리바운드 그러니까 오늘은 반등이 나오겠죠, 세게. 그렇지만 언제든지 또 트럼프의 변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크레딧이 되게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해야 되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액티브 ETF가 상장을 합니다. 짧게 오늘 코스닥 쪽으로 코멘트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유가의 변동성이 하락할 경우에는 지수가 반등하는데 코스닥이 좀 강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플레이션 해결하는 그 키는 또 반도체 소부장이 공급을 늘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똘똘한 ETF로 비클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강력하다는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또 좀 강한 우위에 있는 3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3월달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 줄지도 주목 필요해 보입니다. 신종호 센터장님과 전략 한번 챙겨봤고요. 센터장님과 함께 글로벌6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